오늘은 데스파트의 마지막인 2단원 마지막 단원이고 여러가지 부등식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앞에까지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했었더라면 이제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고, 그 첫 단원이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고 그거를 먼저 배우고 그런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까지 해서 오늘 배울 내용은 그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1차식이 있어. 예를 들면은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식이야. 그러면 a는 당연히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1차식이 부등식에서 여기에 크다,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형태의 부등호를 표현해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해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걸 구하는 거냐면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1차 부등식을 풀어라 또는 해를 구하라 라고 하면 1차식은 부등호꼴로 나타내는 이 식을 x의 범위로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써주면 좀 쉬운 것은 이거야. 2x-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래. 자,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냐면은 우리 이런 걸 할 수 있다. 2항을 배울 수 있어. 2항. 그래서 2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양변의 2로 나눠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부등호의 해가 된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의 해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 사용한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기본 성질이라고 해. 이게 정의라고 한다면은 기본 성질은 이런 거가 있어. A하고 B하고 C하고가 실수래. A, B, C가 실수라는 말이 있고, A하고 내가 누구하고 비교를 할 거냐면은 책에 있는 대로 할게요. B가 있는데 A가 더 크더래. 그랬을 때 내가 여기다 뭐 하고 싶냐면은 여기에 양변에다가 C를 더할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C하고 B 플러스 C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도 등호는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성질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빼는 거야. 양변의 일정한 수를 빼게 되면은 부등호 방향이 역시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두 번째 성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뭘 할 거냐면 C를 곱하는 건데 그게 중요해. 자, 얘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로 나올 거야. 첫 번째는 자, 내가 부등호가 그대로 AC하고 BC하고 비교를 할 건데 이때는 부등호가 그대로 되려면은 C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 C의 부호가 음수가 되면은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뀔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C가 0일 때를 따져줘야 되는데 C가 0일 때는 0이 크다 작다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늠할 수 없다.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건데, C의 부호에 따라서 곱하기 됐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네 번째는 나눗셈이야. 나눗셈도 똑같아. 곱셈이랑 같은 거라서 C분의 A랑 C분의 B야. 단 C는 0이 아니고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려면은 똑같이 C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C분의 A랑 C분의 B를 비교했을 때 음수가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기본 성질이다. 근데 난 여기에 다섯 번째를 하나 적을 거야. 뭘 적을 거냐면은 이거야. A하고 B하고 이렇게 크대. 단 A, B는 0이 아닌 수라고 했을 때 내가 뭐 할 거냐면 역수할 거야. 역수. 그럼 역수하게 되면은 누가 더 커질까? 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거 하면 돼. A는 3이고 B는 1이야. 역수하면 3분의 1이고 1이니까 오른쪽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역수관계. 이 역수관계일 때도 참고를 해서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부등식은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건데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해를 구하는 이런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미지수로 되어 있는 경우야. 얘가 이번엔 0보다 작거나 같음을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고민해야 된다. 뭘 고민해야 되냐면 B를 이항하는 것도 알겠어. 그래서 AX가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이제 뭘로 나눠야 되냐면 A로 나눠야 되지. 나눌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4번 성질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해는 두 가지를 써야 된다. A가 양수야.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지
닫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등호경이 바뀌려면은 A가 음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아까 뭐 했었냐면은 A가 0이면 이것도 써보라고 했었거든. 그럼 A가 0이면은 이런 꼴이 된다.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대. 어쨌든 얘는 항상 무슨 수냐면은 0이다. 좌변은. 우변은 B에 따라서 또 부호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해가 하나 더 있어. 이쪽 위에다 쓸게요. 그래서 이쪽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B가 양수일 때야. 자, B가 양수면은 우변은 음수가 되거든. 자, 음수는 0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음수는 0보다 커? 아니지.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근데 B가 만약에 음수야. B가 음수면은 이 오른쪽이 양수잖아. 그럼 양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x에 뭘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이거든. 그래서 우변의 양수랑 비교했을 때 항상 성립하니까 모든 실수 다 대입해도 성립한다. 마지막 하나는 b가 0일 때 0이면 서로 같은 거지. 그럼 얘도 성립하는 거니까 해는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모든 실수 또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로 되어 있는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앞에 있는 걸 나눌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이걸 나눠가지고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줘야 된다.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책에 나와 있지만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이거 좀 작성 좀 해볼게요. 자, 요거 작성했으면은 다음 거 하나 책에 없는 것도 하나 볼게요. 뭘 할 거냐면은 자, 부등식이 두 개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정할 거야.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B는 2보다 2 하지 말고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B의 범위야.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A 플러스 B의 범위랑 A 빼기 B의 범위랑 그 다음 A 곱하기 B의 범위랑 그 다음 내가 궁금한 거 요 세 가지만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돼. A 플러스 B의 범위는 얘네 둘이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하고 가장 큰 값 사이에 들어오겠지. 그래서 가장 작을 때는 얼마냐면 둘이 더한 0일 때, 가장 클 때는 6이다. 이렇게. 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장 작으려면은 여기서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를 빼주는 게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5. 가장 큰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니까 1이 나올 거다. 자,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가장 큰 거랑 작은 거 사이가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는 거야. 가장 작은 수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은 마이너스라고 4하고 곱할 때가 가장 작은 수가 나올 거야. 가장 큰 수가 나오려면 2하고 4를 곱한 8이 가장 큰 수가 나올 거다. 이런 것도 있어서 얘는 그냥 참고 사용으로 좀 적어두고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줄게. 부등호가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 것도 나중에 할 거거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나왔을 때 다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도만 참고해서 좀 적어둘게요. 그다음 필수 예제 1번 볼게요. 필수 예제 1번 문제는 자, 그 1번 문제는 해를 구하는 거야. 문제에서 풀어봐라, 푸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데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는 x가 이렇게 미지수가 a가 있으면은 이 앞에 있는 거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x가 있는 것은 x가 있는 것끼리 모으고 x가 없는 것끼리는 x가 없는 것끼리 이렇게 한쪽으로 넘길 거야. 그러면 얘는 묶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x로 묶을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거 그냥 단순히 나눠버리면 안 되겠지. 왜? 이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a-2가 양수일 때, 즉 a가 2보다 크면은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첫 번째 해는 x가 얘로 나눠지면 1보다 크다. a가 2보다 클 때. 그러면 a가 2보다 작으면 음수잖아.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로 바뀐다. 나누면.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a가 2야. 그럼 a가 2면 어떤 꼴이 될 거냐면은 0 곱하기, 난 이걸 꼭 쓰거든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0 곱하기 x가 여기를 2 집어넣으니까 0보다 크대.
그럼 여기에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둘이 0,0이니까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없다라고 해주는 거라서 답은 이렇게 세 가지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 괜찮아요? 그래서 해설지를 보면 해설지에는 요거를 좀 앞에다 쓰긴 했지만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되진 않으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반드시 중요한 거야 이거. x 앞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모를 때는 내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거. 1번의 2번 문제는 이번에는 부등호의 해를 먼저 구해주고 a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해를 구하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 x가 있는 것끼리랑 x가 있는 것끼리, 없는 거 없는 것끼리 한쪽편으로 모아서, 자 얘는 계산하면은 x로 묶어줄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나누려고 봤더니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는데 해가 4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x가 4보다 크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a-3이 음수란 얘기고 a는 3보다 작은 값이란 얘기야. 그래서 a-3으로 나눠주면 이제 x는 부등호는 바뀌고 a 플러스 3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해랑 요 해랑 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일수록 같다? 1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a 구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야. 그 다음 연립 1차 부등식을 봅시다. 연립 1차 부등식은 일단은 정의부터 문제에 좀 나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연립 부등식이 뭐냐 이거예요. 부등식인데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이 두 개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연립 부등식인데, 그때 여기서는 두 개만 묶어서 계산을 할 거야. 자 뭐냐면 원래는 두 개 이상인데 여기서 배우는 것은 두 개만 해서 우리가 배울 거란 말이야. 물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연립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두 개를 묶어놓고 연립 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립 부등식의 정의는 부등식 두 개 이상을 묶어놓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연립 부등식의 해는 푸는 방법이에요. 즉 해를 구하는 방법인데, 얘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은 1차식인데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가요. 1차식, 부등호 이쪽이 크다. 또 다른 1차식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이런 부등호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풀이 방법은 이거야. 각각을 뭐 할 거냐면 각각을 풀어라고 하자. 각각 푼다는 게 뭐야? 여기서 x의 범위를 구하고 여기도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각각의 x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뭘 찾는 거냐면 공통 범위를 찾는 거예요. 공통 범위 찾는 거. 그래서 공통 범위 찾을 때는 뭘 많이 활용하냐면 수직선을 많이 활용하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거야. 이거의 얘는 이렇게 생겼어. x가 2보다 크다라는 것과 x는 5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풀어라라고 하면 공통 범위 찾는 거야. 해가 구해진 상태라서 2보다 크다가 위에 있는 거고, 나는 다른 색깔로 5보다, 이거는 여기 있다고 하고 작거나 같은 부분이야.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은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연립 1차 부등식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중에서 1차 부등식만 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를 구하는 거고, 자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연립을 시켰지만은 풀이 방법 또 다른 게 있어. 내가 A, B, C를 1차식이라고 할게. 1차 부등식이라고 할까?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쓰기도 한다. 1차식이라고 합시다. 1차식. 그래서 A, B, C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꼴은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냐면은 이런 꼴로 다시 바꾸라는 얘기야. 얘는 이것도 연립 1차 부등식인데 이것을 이렇게 A랑 B랑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B랑 C랑 하는 거야. B랑 C랑. 그래서 다시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해를 구한 다음에 공통 범위가 이 1차 부등식에서, 즉 연립 1차 부등식에서의 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의 표현 방법은
이 방법하고 이 방법 크게는 두 가지로 나온 거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각각 해를 구한 다음에 공통범위 구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방법으로 나와 있으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립을 내가 직접 시키는 게 여기에 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 해를 구했는데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내가 해를 구했는데 x가 얘는 2보다 작은데 얘는 3보다 크거나 같대. 그래서 내가 해를 구하려고 수직선을 그릴 거야, 똑같이.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파란 색깔로 2보다 작다를 할 거고 밑에 있는 것은 3보다 크거나 같대. 얘는 공통인 부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괜찮아요?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x가 2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 이렇게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둘 다 등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위에는 파란 색깔로 마찬가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밑에 거는 또 빨간 색깔로 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공통범위는 얘가 해가 하나 있는 거. 2가 여기서 정답이에요. 이렇게 겹쳐지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돼. 아까 전에 내가 쓰려고 했던 건데 x가 2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수직선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파란 색깔은 등호가 없어서 이렇게 구멍 뚫어서 작은 쪽으로 가는 거고 빨간 색깔 밑에 거는 2를 채우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는 공통범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더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해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런 공통범위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있더라라고 하는 게 연립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개념 체크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문제 볼게요. 필수예제 2번 문제는 이제 실제로 연립 1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자, 위에 있는 거 파란 색깔로 해서 풀이를 좀 해보면 잠깐만씩 좀 강의실에 있어. 선생님 나갈게. 2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할 거고 또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눠지면은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2분의 3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얘도 수직선을 마저 나타낼게요. 그러면 2분의 3이 여기 있을 것이고 얘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넘어가면은 2x 또는 양변에 마이너스 x를 줬다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2를 더해준 거고 그러면 여기는 4가 돼요. 그래서 x는 2로 나눠지니까 2보다 작거나 같아서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얘는 선생님 바로 여기다 할게요. 이렇게 해서 공통해는 2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연립 1차 부등식의 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또 문제를 보면은 자, 노란 색깔로 풀이를 할게요. 이거는 그냥 바로 해볼까? 2x가 넘어가면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4 그래서 노란 색깔로 풀이한 것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밑에 있는 빨간 색깔로 풀이를 해보면 마이너스 x가 넘어가서 6x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6 그래서 x는 1보다 작다. 그래서 1보다 작은 것은 뭐 여기라고 하고 1보다 작은 쪽은 여기라서 여기에 공통해는 1보다 작다가 여기에 해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게 필수예제 2번 문제예요. 필수예제 3번 문제는 이번에 형태가 쟤랑 좀 다른 형태죠. 그래서 두 개씩 묶어서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을 만들어야 돼요. 2x-1이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 플러스 1이 3x 플러스 7보다 작다라고 해서 위에 거의 해랑 밑에 거의 해를 구해서 공통범위 구해주는 거죠. 위에 거 풀이를 노란 색깔로 계속 풀이를 하면 자 x 넘어가서 마이너스 x 될 거니까 x 넘어가면은 1을 더해줘서 2보다 작은 게 여기서 해가 될 거예요. 작거나 같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빨간 색깔로 풀이를 하면은 3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1이 넘어가면은 6이 남아서 x는 마이너스 2로 나눠줄 거라서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3보다 크더라. 그래서 이 범위가 공통 범위라서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될 거다.
마찬가지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부등식 하나로 만들고 뒤에 거 두 개도 마찬가지 부등식을 만들어서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에 공통범위 구하는 거예요. 자, 위에 거 노란 색깔로 풀을 하면은 3x가 넘어가면은 2x가 될 거고 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4 2로 나눠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요거랑 그 다음에 빨간 색깔로도 마찬가지 밑에 거. 자, 전개한 것을 넘기면 2x가 넘어가서 3x 될 거고 18인데 6 넘어가면은 12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3으로 나눠지니까 4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이 수직선을 표현해서 이 부분이더라.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필수의 제 2번 문제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둘 다 연립 1차 부등식을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수의 4번 문제 풀어봅시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야. 자, 얘는 6이 넘어가서 노란 색깔 풀이는 2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빨간 색깔로 밑에 거 풀이를 하면은 마이너스 3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5가 넘어가면 4고 얘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부등호방이 바뀌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네요. 여기네. 그래서 공통범위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 x는 마이너스 2. 이러한 특수한 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 여기 있는 것도 넘어가서 4x가 12보다 크고 x는 3보다 크다 하면 이렇게. 그 다음 빨간 색깔로 마이너스 3x가 넘어오자. 3x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x고 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부등 방향 바꿔줘서 1보다 작거나 같대. 이렇게. 그래서 얘는 공통범위가 없어서 해가 없다라고 해주는 게 필수의 4번 문제에 2번에 해가 될 거예요. 했죠? 해가 없을 경우도 있더라. 자, 필수의 5번 문제를 보면은 자, 얘는 자,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에 해를 구했는데 해가 나와 있고 A하고 B의 개수를 구하는 게 여기 문제야. 그래서 공통범위를 구했더니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거 눈치챌 수 있다. 여기에는 등호가 있고 없으니까 밑에서 해서 해가 마이너스 1이 뭔가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등호가 없으니까 2가 여기 어딘가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로 우리가 A, B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보는 대로 원래 푸는 방법은 요거예요. 해를 구하지. x 넘어가서 2x가 될 거고 3-a가 될 거고 x는 2분의 3-a보다 작다가 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얘가 2가 돼야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일단 표시할게요. 이렇게. 다음에 빨간 색깔로 마찬가지 2x가 넘어가면 x는 남고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돼서 여기에 B 플러스 1이 있어서 크거나 같다 해서 공통범위가 여기가 되도록 해서 이 값이 마이너스 1, 이 값이 2가 돼야 되겠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그리고 A는 자, 4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1이다 라고 해서 해를 구하는 게 필수 예제 5번 문제고 지금처럼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A, B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도 똑같은 방법 풀이로 해서 찾아줄 수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 마이너스 1은 어디냐면은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1이라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참이 된다는 걸 활용해도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에는 2를 집어넣어도 참이 된다는 걸 가지고 A를 구해도 돼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은 원래대로 이렇게 푸는 걸로 할게요. 필수예제 6번 문제는 이제 좀 특수한 해를 갖네. 해가 없을 때 A하고 A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그럼 해가 없으려면은 수직선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먼저 위에 거 똑같이 부등식 우리 푸는 방법대로 넘어가서 2x 5가 넘어가면 a-5고 그래서 x는 2분의 a-5보다 작다. 2분의 a-5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빨간 색깔로 밑에 거 풀면은 x 넘어가서 2x 될 거고 마이너스 2 넘어가서 8을 x는 4보다 크거나 하니까 이쪽에 있어야지만 겹치는 부분이 없겠지. 따라서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4가 더 커야 되겠지. 혹시 이거 같아도 해가 없을까? 그치. 얘는 비어있고 얘는 채워져 있으면 같아도 해가 없는 거겠지. 둘 다 색칠이 되어 있어. 등호가 있으면 해가 하나 있는 거고 하나는 있고 하나가 없으면 해가 없는 거다. 따라서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돼서 2를 곱해줘서 a-5가 8보다 작거나 같고 a는 13보다 작거나 같다가 같더라. 그쵸? 그래서 이 부등호 따져주는 거 중요하니까 얘가 해가 없으려면은 얘가 채워졌는지 즉 등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겹치지 않는다라는 거 가지고 등호를 꼭 넣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필수예제 6번이에요. 필수예제 7번 문제는 한 개에 1,100원짜리 하나 사과랑 1,200원짜리 감이 있는데 합쳐서 총 30개를 살 거야. 근데 사과의 개수가 감의 개수보다 많아야 되고 총 금액 이걸 총 샀을 때 금액이 42,0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하가 돼야 된대. 사과의 최대 개수 1과 15일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네는 이런 방법을 할게요. 사과하고 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사과를 물어봤으면 사과를 x개라고 해. 그럼 우리 합쳐서 30개 사야 되니까 감은 몇 개냐면은 30-x개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 개수는 첫 번째 부등식이 성립하네. 사과가 감의 개수보다 많아야 되니까 이런 부등호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총 금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금액은 사과가 x개니까 1,500원 곱해서 1,500x가 사과를 산 금액이 될 거고 거기 감까지 더해줘야 되지. 감은 1,200원 하는데 30-x개를 샀으니까 그게 42,000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얘는 넘어가서 이 x가 30보다 크거나 크고 x는 15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수직선에 나타내면 그래서 x는 15보다 크고 빨간 색깔로 풀이를 하게 되면은 자 이거 숫자가 크니까 100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전개를 하면서 계산하면은 15x 마이너스 12x니까 3x 그 다음에 360이 420보다 작거나 같다. 넘어가면은 60 x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0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서 공통 범위는 여기야. 사과가 될 수 있는 개수는 15 초과 20개 미만 이하라서 제일 많이 살 수 있으면 몇 개? 20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될 거다. 그래서 필수예제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을 내가 직접 이런 부등식을 세운 다음에 해를 구하는 법이 필수예제 7번이다. 자, 다음 절대값을 이용한 기호를 이용한 포함한 1차 부등식이에요. 자, 여기 부분은 절대값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우리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야. 수직선이 있어. 그 수직선에서 0을 기준으로 해서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양수만 나온다는 거고 기호로는 이렇게 쓰죠. 절대값 A. 그러면 이 A는 0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 A만큼 떨어진 거리라고 해서 이 A는 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겠지. 괜찮아? 그러면 이 A가 된다는 것은 양수일 때 A야. 자, 원점이 여기 있어. 그럼 A만큼 떨어진 거리는 똑같은 거리만큼 갈 거 아니야? 여기는 A, 여기는 마이너스 A. 그래서 이게 절대값 A가 될 거다. 그래서 음수가 되는 지점에서 마이너스 A, 양수가 되는 지점에서 그냥 A가 될 거다. 요게 절대값으로부터 개념,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수직선에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더라. 근데 우리는 지금 부등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부등식을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절대값 A라고 하는 거라고 볼게요. 얘가 A 0보다 작대. 다시 해볼게요. XX. 해보여야 되니까.
절대값 x가 a보다 작대. 그럼 뭐냐면은 얘는 자, 기준을 정하는 거지. 이 x는 a에서부터 자 거리가 이만큼 떨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일정한 거리로 가는데 여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만큼의 거리를 우리가 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x가 a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다가 이 부등식의 해다. 절대값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절대값 쪽이 a보다 작으면 얘는 항상 마이너스 a랑 a 사이가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절대값 x가 a보다 클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자 이 x라고 하는 것부터 a가 더 떨어진 거리가 a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는 거야. 그 다음에 a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게 여기가 마이너스 a인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으로 간다. 그럼 이거의 해는 무슨 뜻이냐면은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쪽이랑 x가 a보다 큰 쪽으로 간다. 만약에 등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도 똑같이 등호를 넣어주면 돼. 등호가 있으면은 여기도 똑같이 등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다.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는 절대값 쪽이 어떤 숫자보다 작거나 같으면 사이라고 외워도 괜찮고 절대값 쪽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작은 쪽보다 작고 큰 쪽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당연히 이 a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얘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지 해가 있는 거야. 0이라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음수가 되면 해가 없는 거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 근데 이렇게 또 다른 예가 이런 거 있어. 이 안에 x-a가 있어. 그래서 얘가 b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면 돼. 여기에서 원래는 이렇게 사이가 돼야 돼.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에 x-a가 그 다음에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고 얘를 양변에 뭘 해주냐면 a를 더할 거야. a-b x a 플러스 b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 절대값이 x가 아니라 x-a가 있으면 여기 똑같이 x-a라고 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b 사이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거 x-a가 b보다 크다를 해버리면 x-a가 마이너스 b보다 작고 x-a가 b보다 커야 되니까 해는 x는 a-b보다 작고 x는 a 플러스 b보다 크다가 여기에 해가 될 거다. 그렇죠? 절대값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지금처럼 절대값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나오는 것은 책 뒤에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 요거 먼저 개념 체크 문제를 좀 보고 갈게요. 개념 체크 문제 1번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1차 부등식 중에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을 좀 볼 건데 절대값 자체가 뭐였었냐면은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수직선 위에서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그것을 보통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직선의 표현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지. 절대값 예를 들어서 x가 3이래. 그러면은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부등식은 아니고 일단 방정식을 한 건데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이 상식되어 있는 거라서 이 x의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x 값을 구하는 방법은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1차 방정식을 푸는 거고 몇 개 조금 더 해보자면 뭘 할 거냐면은 절대값 2x-1이 이번에는 3이래. 그러면 2x-1이라고 하는 값이 어딘지 잠깐 모르니까 이 밑줄 친 이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그래서 2x-1이 3일 때 x는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이 되면 여기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직선의 얘는 2x-1가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 절대값이라고 하는 값이 3 나오는 값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라는 게 풀이 방법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1차 방정식 절대값이 있는 1차 방정식을 푼 건데, 그럼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크기가 있는 거니까 어떤 크기를 정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x 절대값 x는 뭐냐면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은 쪽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보다는 작은 이 구간에 해당하는 값들 모두가 크기가 3보다 작은 x의 범위가 될 거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준다. 또 하나만 더 해보자면 그럼 절대값 x가 5보다 작다. 그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보다 작은 거라서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에 해당하는 이 범위가 x의 범위가 될 거다. 이렇게 찾아나간다. 그래서 여기가 절대값 x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똑같이 2x-1이 5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뭐부터 할 거냐면은, 자 얘를 하나라고 생각을 해. 얘처럼 똑같이 풀 거야. 그럼 2x-1이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양변에 1을 똑같이 더해서 마이너스 4가 2x가 6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 양변에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게 이 1차 부등식의 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냐면은 작은 범위를 하고 있는 거야. 작은 범위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폴마 3이라는 건 알아. 하나는 작은 쪽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붙인 거, 하나는 플러스 쪽이야. 그래서 얘는 내가 보통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은 작은 거하고 큰 거 사이라고 얘기해요. 작은 수랑 절대값 있는 쪽에서 어떤 상수보다 작게 되면은 작은 수하고 큰 수 사이가 여기에 해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가 2x-1이면은 얘를 먼저 쓴 다음에 부등식을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 쪽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고 5보다 작은 쪽의 범위는 이렇게 먼저 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만 더 해보자면은 뭐 이거 해볼게요. 3x-4가 얘가 뭐랄까 2보다 작다 이렇게요. 그럼 먼저 뭐부터 알아보냐면은 절대값 쪽이 작은 쪽이면은 3x-4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양변에 4를 더해줘서 2가 3x보다 작고 여기는 6보다도 크다. 따라서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게 여기에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찾는 게 절대값의 미지수를 구해봤는데 상수보다 작은 쪽이면 큰 수하고 작은 수 사이가 될 거고, 이번에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분모를 크다고 그려줄게. 그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보다 어때야 되냐면 멀어야 되거든. 여기서부터 5보다는 더 큰 값만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5보다는 더 작은 값이 나와야지 크기가 5보다 큰 값이 되겠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를 넘어가도록.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5보다 작고 5보다 크다가 이렇게 해가 될 거고, 나는 얘를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절대값 쪽에서 크게 되면 얘는 줄여서 이렇게 얘기해. 이 큰 커는 뭐냐면 큰 수, 얘는 지금 둘 다 뿔마 5가 나올 거란 말이지,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큰 수야, 하나는 작은 수고, 그래서 큰 수보다 크다라고 하고 작은 수보다 작다라고 해서 여기 범위를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쪽이 큰 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절대값 쪽이 작은 쪽에 있는 것은 사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그냥 처음에 조금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보면 이제 2x-3이 뭐 5보다 크다 할까요? 6보다 크다 하자. 6보다 크다. 6보다 크다 해주면은 이제 얘의 범위는 이 안에 있는 절대값이 마이너스 6보다 작고 2x-3이 6보다 크다라고 먼저 해주고 3 더해주고 2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는 3보다 크고 넘어가면 9니까
2보다 잘못 썼죠. 얘는 작아야 되겠지. 작고 2분의 2보다는 크다가 여기에 해가 될 거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는 조금 더 연습 옆에 빈 공간에다 문제를 내릴 테니까 문제를 좀 몇 개는 풀어볼게요. 이거는 자 절대값 요거 배울까? x가 7보다 작은 거랑 그 다음에 절대값 2x 자꾸 2만 하게 되네. 3x 마이너스 2가 5보다 크다. 요거는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는 요거 해볼까? 등호를 좀 넣어볼게요. 우리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등호만 넣어주면 돼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으면은 만약에 크거나 같다였으면 여기에 등호만 넣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하나는 7x 마이너스 3이 11보다 작다 해서 요 세 개의 해를 한번 좀 연습 옆에 공간에 좀 보여볼게요. 다음은 절대값 중에 좀 특수형 용어인데 특수형 용어 좀 살펴볼게요. 얘는 자 이제는 뭐냐면은 절대값이 1차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상수가 아니라 이렇게 x가 있어. 미지수가 있잖아. 그럼 아까랑 같이 풀면 안 돼. 상수가 있으면은 작은 쪽이 우리 사이가 됐다라고 했고 숫자가 있는데 크다라고 되면은 큰 작작이라고 해서 큰 수보다 크다 작은 수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 나오는데 지금과 같은 예제를 이렇게 세 개 들어놓은 거는 다르게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자 우리가 절대값을 푸는 연습을 할 거야. 앞에 것도 절대값 푸는 연습을 하는 거는 맞았는데 내가 그렇게 설명을 안 했거든. 절대값이 있으면은 자 이거는 이제 고3 때까지 계속 절대값은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면은 이 절대값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돼. 절대값 풀기. 그럼 절대값 풀기를 그냥 없애면 안 되잖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다. 플러스로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때가 있을 거라고. 왜? 얘가 아까 전에 우리 수직선 그려보니까 음수 쪽과 양수 쪽 다 둘 다 거리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은 이 안이 양수하고 음수 쪽으로 나뉠 거기 때문에 내가 뭘 기준으로 삼을 거냐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x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x가 뭘 집어넣으면 0이 나오냐면 2분의 3 집어넣으면 0 나오지. 그래서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안에는 2분의 3보다 큰 수 아무거나 하나만 집어넣어. 예를 들어 4를 집어넣으면은 8 빼기 3이 양수지. 그러면 절대가 없어질 때 그대로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양수. 근데 만약에 2분의 3보다 작은 범위에서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안에 예를 들어 0을 집어넣게 되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음수로 나오면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서 절대값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죠? 왜냐면 이거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가 되거든요. 자 따라서 여기 해를 구하면 이제 넘어가면은 x가 될 거고 3보다 작다가 되고 여기에 해는 그냥 이게 정답이 아니라 꼭 지금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 나눈 거에 같은 범위를 꼭 찾아줘야 돼. 공통범위 찾는 거 우리 앞에서 했기 때문에 3보다 작은 쪽 가고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답은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는 얘는 이제 해를 구할 때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면은 3x가 될 거고 x가 1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3은 1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쟤는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다가 여기에 해가 돼서 정답은 이 두 개 다 써주는 게 여기에 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고 상수가 아닌 이렇게 또 다른 미지수가 있어. 그럴 때는 우리가 모든 문제 사실 절대값을 푸는 걸로 접근하면 되더라. 자, 두 개 있어도 절대값 푸는 걸로 갈 거야. 어떻게 푸는 거냐면 기준이 얘는 조금 달라.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둘 다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나눌 거야. 그럼 x가 1인 거랑 2인 거 두 개 다 0 나오거든. 그래서 얘네는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작은 것보다 작은 쪽 할 거야. 1보다 작은 쪽이면은 여기에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없어질 때 이렇게 마이너스를 둘 다 붙이면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요거 너무 자 그러면 x가 나올 거고 여기에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1로 넘어가니까 3이 될 거야. 그럼 얘는 1보다 작은 거랑 3보다 작은 거에 공통 범위가 여기에 해가 돼서 x가 1보다 작은 게 여기에 해가 될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뭘로 하냐면은 1하고 2 사이에 가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거야.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야.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가 되는 범위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2분의 3 집어넣으니까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얘는 음수니까 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개해서 넘어가면은 3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전개하면서 4인데 넘어와서 5가 될 거고 그래서 x는 3분의 5보다 작은 거고 자 이거랑 공통 범위가 여기 해라 그랬어. 그래서 여기 해는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분의 5보다는 작다가 여기 해가 될 거야. 자 세 번째 케이스도 해야 돼. 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 자 2보다 크면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나와서 절대가 없어지면 둘 다 이렇게 그대로 나올 거고 넘어가면 x 넘어가면 3보다 큰 값이다. 둘의 공통범위 그래서 뭐냐면 x가 3보다 큰 거. 공통범위 찾는 게 어려우면 수직선 그리면 돼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쪽하고 3보다 큰 쪽. 그래서 공통범위는 3보다 큰 쪽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답은 어떻게 쓰냐? 답은 이거 세 개 다 써주는 게 여기에 정답이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절대값이 2개 이상 쓰면 어려운 거라서 기준을 잘 나눠주는 게 이게 아니라 그러면 또 보자. 그래서 3분의 5보다 작은 쪽 해랑 요거 공통범위 안 해줬네요. 3분의 5보다 작은 거랑 그 다음에 이거 문제 여기 요거 그냥 요거랑 요거 그래서 1보다 작은 거 얘네 수직선으로 표현할게요. 따로 쓰지 않고 이렇게 첫 번째는 1보다 작은 거 두 번째 빨간 거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5보다 작은 거 마지막 하나는 3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얘는 같이 써주면 되고 얘는 따로 써주면 돼. 무슨 소리냐면 x는 3분의 5보다 다 작으면 되고 x는 3보다 크면 요까지. 그래서 얘기 두 번째 있는 거는 좀 많이 어려워서 잘 연습을 해봐야 될 거고 하는 방법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나서 작은 수보다 작은 쪽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값 그 다음에 큰 것보다 큰 쪽 범위로 해가지고 세 가지 범위를 나눠주고 해를 구하면서 우리가 뭘 해주는 거라 얘를 공통 범위를 찾는 거다. 얘랑 얘의 공통 범위 1보다 작은 거 3보다 작은 거 그래서 1보다 작은 게 해가 되고 1하고 2 사이의 범위 내에서 또 마찬가지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나와서 해를 구하게 되면은 이거 혹시 뭐 잘못 보지 않았나? 이거 4 5가 맞겠네요. 그래서 3분의 5 그 다음에 얘랑 공통범위 구하라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하라고 둘 다 양수 나올 거고 x 3보다 큰 쪽이 해가 될 거다. 그래서 2하고 3하고 이게 공통범위를 구하는 게 3보다 큰 거고 나머지는 답을 다 얘랑 얘를 써주는데 쓰려고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를 이렇게 해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예제. 그 다음 예제는 요거. 얘는 체계는 좀 있긴 한데요. 좀 엮어서 할게요. 자, 1하고 5 사이가 나오는데 그러면 2x-1은 1하고 5 사이가 나오고 또 어때도 되냐면은 마이너스 붙인 값 우리 크기니까 마이너스 붙인 값이 사이가 될 수도 있겠죠. 얘가 작은 거니까 이렇게 온 거야. 마이너스 붙인 거. 그래서 여기에 해를 구하게 되면은 2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랑 그 다음에 양변에 1을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인데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 0 되니까 0 그래서 답은 이거랑 이거 둘 다 써주는 게 여기서는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푸는 방법은 둘 다 양수인 쪽으로 둘 다 음수인 쪽으로 해가지고 크기를 의미를 여기 좀 구해주면 될 거예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차 구동식의 이제 대략적으로 다 얘기를 한 거고요. 나중에 조금 더 배우게 되면은 얘를 함수화 시켜갖고 정리하는 것도 설명 좀 할게요. 필수이제 8번 볼게요. 필수이제 8번 문제는 이제 앞에 거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들 많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아까 케이스 2개 나누거든요. 양수 쪽에 있는 결과 차이로 정하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음수 쪽이니까 음수는 마이너스 5가 더 작은 쪽이라서 이쪽으로 붙여주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래서 3 양변에 빼주면서 2로 나눌 거야. 3 빼면 마이너스 2 나누기 2 할 거니까 마이너스 1. 3 빼면 2인데 2로 나눠져서 1이다 해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값과 3을 빼주면 마이너스 8이거든. 그래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 3 빼주면 마이너스 3인데 2로 나눠져서 마이너스 4. 그래서 정답은 이 두 개 다 써주는 게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게 8번의 1번 문제고 2번 문제는 이제 절대값 두 개 있네. 그러면 기준을 나누라는데 누구로 나누라냐면은 이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그 중에서 첫 번째 케이스는 작은 수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 집어넣으면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이면서 절대값을 없애주는 거야.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x 그 다음 플러스 1이 9보다 작은 거고 1 넘어가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럼 얘랑 공통범위를 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하나. 두 번째는 어떤 범위냐면은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둘 사이 값으로. 그러면 여기에 0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니까 절대값 없어질 때 그대로.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서 절대값을 없애주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x가 사라지고 5는 9보다 작대. 그럼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뭐야, 둘 9가 커, 5가 커? 9가 큰 거 맞죠? 그래서 얘는 이 범위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해가 되는 거예요. 좀 특수한 케이스죠. 세 번째는 이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쟤네는 절대가 없어질 때 5보다 이렇게 양수로 없어질 거고 2x 1 넘어가서 10 x는 5보다 작은 거라서 답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게 이 둘의 무슨 범위다? 공통범위다. 이제 답을 쓰려고 보니까 요 세 개를 써야 되는 건데 잘 살펴보니까 이렇게 된다. 한 수직선이 0punk이 되는 거야. 봐봐. 빨간 색깔부터 쓰면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그 다음 노란 색깔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거. 세 번째 범위는 파란 색깔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거. 그래서 얘네는 원래 다 따로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이어줄 수 있어서 답은 이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수직선 확인하는 것까지가 여기 해를 구하는 거니까 아마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질문 많이 하는 거는 선생님 등호는 도대체 언제 집어넣어야 되나요? 보통은 등호는 언제 집어넣냐면 약속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자, 이쪽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지. 보통 이렇게 큰 쪽에 등호를 많이 넣어. 큰 쪽에, 작은 쪽 말고 큰 쪽에 등호를 많이 넣더라. 근데 이래도 돼. 작은 쪽에 넣어도 돼. 그러면 작은 쪽에 넣을 거면 전부 다 작은 쪽에 넣고 큰 쪽에 넣으면 전부 다 이렇게 큰 쪽에 넣는 게 이거는 정해진 룰이기 때문에 따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등호는 어디 쪽? 크거나 같다 쪽으로 집어넣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하자라는 거야.